안 올라요. 전혀 안 올라요. 미치겠어요. 여러분 4월 달에요. 13억 인구의 인도의 자동차 판매 대수가 몇 대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13억 인구인 인도의 자동차 판매가 0대입니다. 0대. 이게 상상이 되세요? 근데 그게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예. 국내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카카오, 네이버가 이게 뭐 도대체 이게 밸류에이션이 말이 되나? 예? 뭐 PER이 한 80배씩 합니다. 여러분 PER이 뭔지 아시죠? 예. 예. 예를 들면 80배, PER이 80배라는 건요. 그 회사가 벌어들인 이익 80년을 합쳐야 그 회사 지금 시가총액이 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예. 대충 우리나라 평균적인 PER이 한 10 정도 됩니다. 여러분들이 예를 들면 사업체를 운영하신다. 여러분들이 치킨 가게를 한다고 하십시다. 여러분들이 80년 동안 벌어가지고 그 치킨점을 하나 낸다고 하면 그 치킨점 하시겠어요? 미친 짓이죠. 한 10년 혹은 잘 되는 치킨점은 한 4, 5년 벌면 그런 치킨점 하나 더 열 수 있어야지 정상이죠. 그죠? 예. 그런데 그만큼 고평가됐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애널리스트들, 많은 가치 투자자들이 이건 버블이라고 한 지가 벌써 2달 됐는데도 계속 올라가요. 예. 왜 그럴까요? 이게. 예. 이 코로나19하고 관련 없겠습니까? 예. 우리의 모든 경제적인 활동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모바일로, 그죠? 이렇게 옮겨가는 데 있어서 이 코로나19가 원래도 그 방향으로 가고 있었죠. 여러분들 중에 쿠팡, 마켓컬리 다 쓰고 계셨을 텐데 저는 저항했거든요.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오프라인을 사고 또 해봐야 홈쇼핑 이런 거 사고 했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쿠팡을 이용하기 시작했고 저희 집사람도 마켓컬리라는 걸 이용하기 시작했는데 저 같은 50대 부부가 그것을 한번 해보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감동이 있더군요. 2가지의 감동이에요. 편리하다는 것과 나도 드디어 이런 대열에 합류했다는 그렇게 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자부심이 있습니다. 역전이 되겠습니까? 다시 빠져나와서 다시 롯데마트 오프라인 가서 여기 오늘 제가요 주차장에 들어온 게 제가 주최 측하고 약속한 시간 20분 전에 주차장에 들어왔거든요. 20분을 헤맸습니다. 주차를 하려고. 예, 저의 분노 게이지가 거의 그런데 제가 쇼핑하러 여기 오겠냐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닐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의 집에서 혹은 사무실에서 누르면 몇 시간 안에 아주 신선한 제품을 그리고 정확하게 딜리버리 해주는데 역전이 되시겠냐고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이 앉아 계시는 이 CGV라는 이 회사가 정말 잘 나가는 회사였습니다. 예. 중국에도 진출하고 인도에도 진출하고 터키에도 진출하고. 예. 그런데 저는 요즘에 CGV 갈 일이 없어요. 왜? 넷플릭스로 다 보니까요. 예. 여러분도 아마 비슷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19가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은 사실 이건 생명과 안전의 문제임과 동시에 부와 가난의 굉장히 중요한 모멘텀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왜? 저희가 2008년, 2009년도에 금융위기를 겪었잖아요. 그죠? 아마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게 금융위기하고 아마 가장 흡사한 경제적인 크라이시스일 거예요. 미국의 금융회사들이 다 파산하고 그 미국의 금융회사들이 파산한다는 것, 미국의 실물 경제가 다 제가 2008년도 7월 말까지 미국에서 비즈니스 했습니다마는 실물 경제 다 망한 상태였어요. 미국이 기축통화인 달러를 찍어낼 수 없는 나라였다면 1997년, 8년에 겪었던 IMF보다 훨씬 더 심한 국가적인 부도 이런 것들을 당했을 만큼 큰 위기였을 겁니다. 그럼 이 기축통화를 갖고 있는 미국이 그렇게 어려웠으니까 우리나라를 비롯한 이 신흥국은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그런데 그 이후에 여러분 보십시오. 미국의 다우지수, 미국의 나스닥, 또 한국의 부동산 간헐적인 조정은 있었는데 미국의 나스닥이 쉼없이 올랐습니다. 애플이 얼마였는지 기억도 안 나요.
아마존이 얼마였는지 기억도 안 날 정도로 크게 올랐습니다. 그런데 그 자산 가격의 상승의 혜택은 과연 누가 봤을까요,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신 젊은 분들은 해당 사항이 전혀 없었을 거고요. 대체로 부를 가진 사람들, 그리고 난리지를 갖추고 있는 사람들만 그 부의 열차에 올라탈 수 있었다는 거죠. 아마도 지금부터 10년 또 다른 의미에서 그런 부의 편제와 부의 양극화가 진행될 수 있을 거 아니냐. 그런 절박한 마음들이, 그리고 갑작스럽게 내가 주식을 하면 사람이 아니다라고 한 사람들까지 다시 주식시장으로 몰려들게 하는 그런 환경을 만들고 있는 거 아닌가. 내가 이번 10년도 놓치면 나는 이제 끝장이야. 그런 절박함들이 아마 어쩌면 여러분들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우리나라 대충 증권시장에 고객 예탁금이라고 하죠. 주식을 사려고 증권회사 여러분 계좌에 모아둔 돈, 그걸 예탁금이라고 하는데 대충 평상시에 한 25조 정도 됩니다. 지금 어바웃 한 50조 됩니다. 그러니까 몇 달 사이에 주식을 사기 위한 대기 자금이 25조가 늘었고요. 1월부터 6월까지 여러분들을 포함한 개인의 순매수가 40조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순매수 플러스 예탁금 증가분, 그럼 65조가 주식시장으로 들어왔다는 얘기죠. 물론 그 개인의 순매수이 는 거에 여러분들이 펀드 환매에서 일로 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그걸 차감하면 대충 그래도 한 50조 정도의 새로운 자금이 단기간에 우리 주식시장에 들어왔다는 거죠. 경제는 박살나고 있잖아요. 전 세계가 아무리 긍정적으로 봐도 올해 평균해서 전 세계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 3에서 마이너스 4%고요. 우리 경제는 아무리 좋은 예상을 하더라도 마이너스 1% 혹은 그 이하 이렇게 보는데 이거 사상 초유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경제가 마이너스 난 거 IMF 이후에 보셨어요? 전 세계가 경제가 마이너스 나요? 이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대공황 이후에 처음이나 마찬가지인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주식은 연일 사상 최고가를 치고 아파트 가격은 계속 올라가요. 왜 그러냐?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유동성입니다, 여러분. 유동성. 돈입니다. 돈이 그렇게 많이 풀렸다는 거죠. 전 세계에서 돈을 가장 많이 푼 나라가 어딜까요? 미국입니다. 역시 탁월하게. 2009년부터요. 금융위기를 맞아서 이 미국 연준에서 2009년부터 2017년 어간까지 대충 10년 가까이 미국의 연준이 돈을 푼 규모가 3조 달러 정도 됩니다. 3조 달러요. 엄청나게 큰 돈이죠. 근데 직전 한 두어 달 동안에 푼 돈이 여러분 얼마쯤 되는지 아십니까? 정확히 그 정도 됩니다. 10년 동안 푼 유동성을 두세 달 동안에 미국 연준에서 풀어버린 겁니다. 여기에 플러스 뭐가 또 있나요? 우리도 여러분 지지난달쯤 여러분 카드 통장에 카드에 정부의 재난지원금 몇십만 원씩 입금되셨을 거예요. 아마 지금 다 쓰셨나요? 미국은요 그거보다 몇 배나 1인당 1,200불씩 트럼프 대통령의 사인이 되어 있는 수표를 줬잖아요. 그런 것까지 따지면 훨씬 더 많은 유동성이 미국에 풀렸습니다. 금융위기 때는 대체로 미국의 연준에서 일방적으로 통화정책으로 푼 돈이 대부분이었다면 지금은 재정으로도 풀고 있고요. 이게 한국과 미국만 그러냐? 유럽, 일본, 중국 할 거 없이 전 세계가 사상 초유의 유동성을 풀고 있는 거죠. 그 유동성이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자산시장으로 가는 겁니다. 자산시장으로.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 보는 거죠. 야, 이 글로벌 팬데믹 상황에서 경제가 이렇게 망가지고 있는데 이미 코스닥은 전 고점이고 코스닥 시장에 있는 몇몇 종목들은 사상 최고가를 계속 경신해가고 글로벌 스탠다드를 만들고 있는 이 회사들은 앞으로 언제까지 갈는지 도대체 모를 정도로 올라가고 있잖아요. 집중되는 거죠, 유동성이. 되는 쪽에. 그죠? 한국은 불행히도 그 금융시장에 대한 낙후성 그리고 우리
우리 주식시장에 상장된 기업들의 이 코퍼레이트 가버넌스란 기업의 지배구조라는 측면에서도 미국 기업이라는 글로벌 스탠다드를 만들고 있는 기업들에 비하면 굉장히 후진적인 그런 지배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뭐 저희 우리나라의 기업들에 대해서 나쁘게 얘기하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만 실제로 비교해 보면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어떤 기업은 이런 기업들이 있습니다. 시가총액은 한 2천억 정도 되는데요. 그 회사는 현금을 한 3천억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가치 투자를 지향하는 사람이나 제가 아는 많은 사람들이 그 주식을 많이 샀거든요. 안 올라요. 전혀 안 올라요. 미치겠어요. 그러면 저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야, 이거 회사 해산해라. 해산해서 나눠지면 1.5배씩 벌지 않냐. 왜? 시가총액은 2천억인데 현금만 3천억 갖고 있으니까 통장에 있는 거 빼서 회사 청산해서 주주들한테 나눠 가지면 1.5배씩 벌잖아요, 수익. 현금만 있겠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저 낙후된 산업 구조를 가지고 있어도 공장도 있을 거고 기계 설비도 있고 뭐 영업권도 좀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런 회사들이 여러분 지금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왜 그러면 그렇게 저평가된 기업들이 나오냐? 그 회사를 실제로 지배하고 있는 주요 주주란 분들이 제가 만약에 그 주주면 최대 주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회사 주식 사버려야죠. 그 돈으로, 그 현금으로. 근데 그 현금들이 대부분 어디로 들어가 있냐면 은행의 1%대 예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같이 이제 그런 걸 주장하는 사람의 의견은 아예 묵살당하고 한 20년 운영이 되다 보니까 그런 회사 아예 쳐다보지도 않는 거예요. 자, 미국에 그런 회사가 존재한다면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미국의 어떤 코퍼레이트에 관련된 법, 또 금융증권 시장에 관련된 법이 그런 회사를 용서하지 않습니다. 왜? 주주총회 열어버려요. 그래서 소액주들이 연합해서 그 경영진 바꿔버립니다. 왜? 배당을 많이 안 해주고 자사주를 안 사주니까. 그런 여러 가지 이유들로 해서 우리 주시장이 굉장히 후진적이고 또 많은 좋은 기업들이 있습니다만은 미국에 비교하면 선도력이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좀 모자르다. 왜? 우리 주식시장의 상당 부분 아직도 전통 제조업 사이드에 머물러 있는 그런 회사들이 굉장히 많죠. 조선, 자동차, 철강, 화학, 세계적인 회사들이에요. 근데 이 세계적인 회사들의 환경이 계속 다운턴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글로벌 팬데믹이라는 게 그 다운턴을 훨씬 더 강화시켜 버리는 겁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인도의 자동차 4월 판매 대수가 제로다. 그러면 여러분 자동차는 빵대인데 여러분들이 다 갖고 있는 모바일 폰, 그러니까 이 핸드폰은 수십만 대, 수백만 대, 수천만 대 팔리겠습니까? 뭐 덜어 좀 팔리겠지만 그 전보다 훨씬 못할 게 뻔하고요. 나머지도 마찬가지겠죠. 자동차가 안 팔리는데 철강을 수입해 가겠습니까?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내장재를 만드는 화학 제품을 많이 수입해 갈까요? 전 세계 물동량 이런 게 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그 물동량을 실어나르는 조선업이 좋겠습니까? 해운업이 좋겠습니까? 다 안 좋은 겁니다. 경기가 다소 반등하더라도 경기 반등의 주역은 그런 산업이 아닐 거라는 거죠.